자, 얘기를 이어나가 보죠. 2차 계엄 가능성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뭐 근거는 없지만 1차 계엄도 사실 처음에 설로 제기됐다가 실제로 현실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김정희 의원님. 그렇습니다. 김영현 장관이 했던 얘기가 있잖아요. 청문회 때. 이게 국민이 용납을 하겠냐. 그리고 군인들이 말을 듣겠냐. 나라도 듣지 않겠다. 이러면서 펄쩍 뛰었던 기억이 너무 생생한데 맞습니다. 그 말은 맞아요. 국민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지금 벌어진 일에 대해서. 그런데 그렇게까지 철면피처럼 거짓말을 해놓고 아무렇지도 않게 계엄을 선포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국방장관이 건의한 거 아닙니까? 어찌됐건 형식적으로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저질러 버리잖아요. 그래서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말에서 절대라는 표현을 저는 쓰지 않기로 다짐을 했어요, 이제. 예. 이 정권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정권이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국민들도 정말 불안한 것이고 한 번 이렇게 했는데 경고라고 처음에 했잖아요, 야당에 대해서. 그러니까 두 번째는 그럼 경고 다음은 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상상 못할 일을 또 저지를 수 있다. 이 정권은 가능하다라는 그런 불안과 위기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희는 경계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빨리 야당에서는 직무를 정지시켜서 일단 그 위험으로부터 나라와 국민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유용원 의원이 국방위원회에서 김민석 의원에게 사과해야겠다. 뭐라 그랬냐면 김민석 의원이 계속 계엄령 관련한 얘기를 했을 때 그거 망상 속에나 있는 거다. 예. 그래서 굉장히 비판을 했었는데 실제로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했죠. 사실 저도 여러 방송에서 만약에 이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또 명분이 없는 계엄령이 선포되면 저 역시 광화문 광장에 가서 계엄령 해제하라는 시위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을 정도로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이 현실에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 과정을 거치면서 정말로 21세기 2024년 12월 우리 대한민국에서 계엄령이 또다시 내려질 수 있는 문제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지금 그 계엄령을 추진했던 김용현 전 장관은 물론 그만뒀지만 예. 이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잘 알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의 민도나 민주화 정도 이런 의식들을 고려했을 때 이제 계엄령은 사실 존재해서도 안 되고 발효돼서도 안 됐었던 거죠. 정당한 명분 없이. 이런 과정을 알기 때문에 물론 김민석 의원이 2차 계엄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 저는 정치적 레토릭으로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일은 없을 것이고 그런 일이 있다면 이번처럼 우리 당이 나서서 같이 계엄 해제할 수 있는 그런 목소리를 낼 겁니다. 네. 자, 저는 2차 계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 내일 모레 토요일 날 저녁 7시에 탄핵 소추안 의결이 됩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반대를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참석을 안 하거나 아니면 기표소에 안 들어가는 방법으로 하면 탄핵 소추가 되질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다음 벌어질 상황은 뭐 어제 저녁부터 많은 시민들께서 이제 촛불 집회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토요일 밤은 훨씬 그 규모가 커질 겁니다. 예. 그 규모가 커진 집회나 시위 현장에서 분명히 폭력이나 불법을 조장하거나 유도하려는 시도가 충분히 벌어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윤석열이라는 지금 대통령직에 있는 자가 검사 3명하고 감사원장을 야당에서 탄핵 소추하려고 한다는 것을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어요. 근데 전국적으로 집회나 시위가 훨씬 규모가 커진 상태에서 어느 한 군데에서라도 뭐 폭력이나 불법 시위라고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면 그때는 정말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는 이유로 비상계엄 선포를 또 할 수 있는 충분히 그럴 만한 정신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비상계엄의 가능성을 경고를 하는 것이고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현직 대통령에 있는 가운데에는 얼마든지
국민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이상한 행동을 또 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가 그저께 밤에 뭐라고 했어요? 불법적인, 위법적이고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과 함께 막아내겠다고 했어요. 그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그러면은 위법하고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사람이 계속 현직 대통령직에 있는 것이 맞느냐? 아니,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면 직무를 당장 정지하고 그 자리에 계속 놔두는 거는 맞지 않겠죠. 예. 근데 한동훈 대표가 탄핵소추는 또 막겠다고 해요. 아니, 본인 입으로 이렇게 논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모순된 얘기를, 그것도 딴 사람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을 했다는 사람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본인 입으로 할 수 있는 건지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자, 오늘 국방위 긴급 현안 질의 내용을 좀 짚어보면서 탄핵 얘기까지 함께 하죠. 내란죄는 사형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야당 의원의 질의 과정에서 발언이 나왔고요.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박안수 장군, 네네. 내란죄 사형도 가능한 죄예요. 국방장관, 행안부 장관, 수사 대상, 육군참모총장, 불법적 계엄 상황에서 계엄사령관 임무를 수행하여 내란 또는 내란 임무 종사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특전사령관은 국방장관, 그다음에 계엄사령관 다음에 계엄사령관의 지휘를 받아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투입된 걸 몰랐다고 하는데, 그러면 당시 생중계되는 걸 안 봤습니까? 난입한 걸 봤으면서 아무런 지시 안 했습니까? 난입한 사항은 제가 계엄사령관의 부하고 계엄사령관의 부대예요. 아무런 지시 안 했죠. 철수 명령은 누가 했습니까? 철수 명령은 장관님께서 하셨고, 장관이 했죠. 네네. 그러면은 박안수 장군은 계엄령에 이용당한 겁니까? 육군총장으로서? 네, 윤재관 의원님. 네. 투입도 몰랐다. 철수 명령도 장관이 했다. 당시 계엄사령관은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어요. 자기 이제 지금이라도 살고 싶어서 모든 걸 다 몰았다. 그리고 장관으로 다 몰아가는 형태가 되겠죠. 예.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가명이 되거나 참작의 가능성은 일도 없는 것이죠. 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기본, 자기가 한 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 대통령부터 지금 군대의 지금 육군 참모총장까지 모든 사람들, 사실상 모든 사람들이 계속 하고 있는 모양새 아닙니까? 이 정부 2년 반 내내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네. 때문에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그러한 형태로 계속 가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어떤 국민이 저걸 납득을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마지막까지 본인이 군인으로서의 기본적인 명예를 지키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는 저 장관에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맡겼다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지금의 현 주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시는 국민 앞에서 얼쩡거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정치가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소임이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2차 계엄령 발동과 가능성과 관련돼서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많은 위원님들끼리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지금 윤석열은 검찰총장 출신이기 때문에 검찰이 하듯이 지금 국정 운영을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검찰이 일반 국민들과 인식이 완전히 다른 건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경우든 사과하지 않는다. 이러한 검찰의 모습에 국민들이 갸우뚱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는 법과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법에 정해진 대로 한 것이다. 이렇게 국민들은 생각하는데 검찰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법과 원칙이다. 그래서 거기에 찌든 윤석열은 다시는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것은 너무나 윤석열을 잘 모르는 행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2차 계엄의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 있다. 그래서 빨리 직무정지를 해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자, 국방위 내용을 쭉 보면은 맥락이 이래요. 계엄사령관과 국방부 차관은 계엄령도 몰랐고 포구령도 몰랐다.
김용현 전 장관이 다 했다라고 해서 국방장관 쪽으로 책임을 다 모는 모양새인데 그런데 김용현 장관이 오늘 언론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님의 생각이었다라는 발언을 TV조선 인터뷰에서 했습니다. 자, 다들 발을 빼고 있어요. 그리고 다들 김용현 전 장관이 했다라고 하는데 김용현 전 장관은 대통령님의 생각이었다. 정광재 의원님, 예.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용현 전 장관이 한 인터뷰의 내용은 상식적으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계엄이라는 게 1979년 이후에 비상계엄이 전국적으로 발효되는 것은 45년 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 국민의 삶에 아주 중차대한 영향을 줄 수 있고 대한민국 정치사를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도 전환시킬 수 있는 결정인데 이것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차원에서 할 수 있었겠느냐 예. 이렇게 생각하기는 전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실행에 옮기고 계획했던 분은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어떤 저간의 사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국민께 소상히 설명을 드리고 그것이 설득력이 있다면 국민께서도 일정 부분 인정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대통령실의 오랜 침묵이 지속되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일부 보도에서는 대통령이 어떤 대담을 준비했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당이 좀 부담스럽다. 그런 내용이라면 사과의 이렇게 해서, 수준이요? 네. 그 정도 사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인가요? 당에서는? 그런 보도가 있는 것도 제가 봤는데요. 지금은 자신이 했던 일들에 대한 국민께 진솔한 사과, 그래서 그게 왜 이루어졌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시점이지 왜 그게 이루어졌었는지에 대한 변명이 필요한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국방위에서 계엄군의 실탄 소지 여부에 대한 질의 나왔고요. 아까 김병주 최고위원 연결했을 때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일단 계엄 사령관과 국방부 차관은 실탄을 모른다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특전사령관한테 확인했고 특전사령관으로부터 들은 답은 실탄 지급은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사실 진짜 모릅니다. 실탄이 무장한지도 모르고 투입한 걸 몰랐기 때문에 자, 다 모른답니다. 국방차관 모른다. 당시 계엄사령관 모른다. 하지만 탄창과 실탄 사진까지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장에서 발견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완전히 책임 떠넘기기처럼 돼버렸는데요. 김용현 장관을 어제까지만 해도 해임 할 생각 없다라고 대통령이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전격 해임하고 이제 장관 내정자를 지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도 국방위에서 이 현안 질의가 잡히지 않았더라면 아마 더 끌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꼬리 자르기 해주는 거고 현안 질의 나가서 오늘의 그 국방위 타이틀이 뭡니까? 이 계엄의 전말에 대해서 지금 현안 질의하겠다라는 것인데 거기에 지금 불출석시키려는 꼼수가 오늘 아침에 작동을 한 거 아닙니까? 10시 전에 지금 국방장관을 내정을 했으니까요, 신임. 그러니까 이조차도 너무 비겁해 보이고 국민 앞에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가. 아니 당사자가 계엄을 건의한 당사자가 국방에 출석을 해가지고 제대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해임시켜버리고 해외 도피하려는 그런 지금 흔적까지 보이는 이런 마당인데 여기 나온 사람들은 전부 다 지금 떠넘기게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아무도 모르는 계엄을 그냥 진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극소수 몇 명만 알았는데 치밀하지도 정교하지도 않았던 것은 국민에게 나라에게 너무 다행한 일입니다만 이렇게 비겁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으니까 심각하다는 거고요. 그 실탄도 우리가 사진으로 다 봤는데 아니라고 발뺌하는 겁니다. 흘리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저거 그러면 누가 계엄군이 아니면 누가 저 실탄을 흘리겠습니까? 어떻게 보좌관들이 가져왔겠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특수전 사령관이 테이저건이나 이 공포탄 사용해라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 어쨌거나 계엄 사령관은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얘기도 지금 오늘 국방위에서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정말 이 긴박하게 더 위험한 일들이 있을 수 있었는데 어쩌면 이 계엄군들이 실제로 김용현 장관이 청문회에서 얘기한 것처럼 군인들이 말 듣겠나 하는 것처럼 장병들이 아마 그런 이성을 발휘한 것일 수도 있겠다. 네. 천만다행이라는 생각도 아울러 합니다마는 이렇게까지 비겁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빨리 상설특검 통해서 이 내란죄 관계자를 사그리 조사해야 되는 거죠. 네. 앞서 제가 김병주 최고위원 인터뷰할 때 새로운 내용이 좀 나와서 다시 한번
지금 막 들어오신 시청자들을 위해서 소개를 해드리면 대통령이 계엄 당시에 지휘통제실을 방문했다는 거거든요. 15분에서 20분 정도 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사령부 지휘통제실을 방문했다라는 건 실탄 지급, 국회 침탈, 체포 시도 이 내용들을 대통령은 알았고 보고를 받았고 혹은 지시를 했고까지도 연결해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아까 인터뷰에서 그렇게 느꼈는데 네. 이에 대한 의견을 한 말씀씩 듣고 넘어갈게요. 지금 그저께 내려진 비상계엄이 즉흥적인 조치였느냐 아니냐가 논란이 있습니다만 저는 나름대로 준비는 오래전부터 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경호처에 있던 김용현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을 하고 그리고 이번에 동원됐던 특전사라든지 아니면 수방사라든지 이런 주요 군대 보직의 사령관들을 다 충암고등학교 출신으로 임명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군 인사부터 사실은 오래전부터 준비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계엄군의 국회 진입만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거보다 더 빠르게 진행됐던 게 뭐냐면 계엄군의 선관위 진입입니다. 3시간 넘게 점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밤 10시 23분에 비상계엄이 선포됐는데 10시 반에 계엄군이 선관위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준비를 그전부터 한 거예요. 비상계엄 선포만 10시 23분에 이루어졌을 뿐이지 그 전부터 준비를 했던 상황이고 누가 뭐래도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비상계엄 그리고 그 행동이 자체로 내란죄의 범행인데 그 우두머리에는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예. 다 계획하고 준비했던 행동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저는 뭐 21세기 서울 한복판에서 이렇게 계엄령이 전격적으로 포고됐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정말 송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따로 뭐 다른 말씀을 드릴 만한 내용은 없습니다. 우리 당도 그래서 표결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들은 계엄 해제가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해서 국회 표결에 참여를 했고요. 대통령의 사과 또 우리 당으로서는 뭐 탈당 요구 이런 부분들을 요구하고 있으니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제 당도 대통령실과는 조금 뭐 결이 다른 얘기를 당연히 해야 되고 국민들께 집권 여당으로서 사죄해야 할 부분에 있어서는 사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 대통령 내란 혐의를 검찰이 직접 수사하라고 지시했다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시했답니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불소추 특권의 예외가 있잖아요. 내란이나 외환의 예. 경우에 대통령도 지금 수사받고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능한 이야기죠. 그런데 검찰총장이 갑자기 이렇게 나선 것도 이게 굉장히 선의로 지금 보이지가 않습니다. 네. 이게 제대로 정말 수사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탄핵이나 이런 상설특검을 피해가려는 꼼수처럼 비춰지기도 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저런 지시는 어제 즉각적으로 하던지 지금 하루 지나서 추이를 보다가 눈치 보다가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예. 저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는 조금 더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네. 그만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겠죠. 검찰에서도.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재관 의원님. 김희정 의원님의 말씀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권한이 법적으로 있느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왜냐하면 내란죄에 관련돼서 검찰청법에 2가지 사안만 규정되어 있고 수사 개시는 검찰에서 내란죄에 대해서는 없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들이 예상했을 때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직권남용이라든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먼저 수사한 다음에 관련 수사로 해가지고 내란죄를 수사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국혁신당은 어제 국가수사본부 모든 수사를 가능하는 경찰의 국가수사본부에 어제 고발을 했던 것이거든요. 예.
근데 저렇게 나오는 것은 오늘 그 김영현 장관에 대한 출국 금지까지 검찰이 했던데요. 저걸 보면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죠. 검찰이 용산의 통제 범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것처럼 비춰주는 걸 수도 있고요. 검찰이 살기 위해서요. 예. 아니면 경찰이 수사하고 다른 기관에서 수사할 수 있으니 검찰이 나서서 그 수사를 완전히 뭉개고 검찰의 방식으로 인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수사로 흐르게 하기 위해서 검찰이 직접 나섰다. 이렇게 두 가지로 보입니다. 예. 어떤 것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알겠습니다만은 그동안 했던 검찰의 여러 가지 수법을 보면 지금 저것을 환영할 일은 좀 아닌 것으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네, 그동안의 검찰의 행태가 자초한 측면이 있다라는 말씀이네요.